우리 조금 전에 뭐 배웠죠? 지목. 그러니까, 자, 지목 뭐예요? 지목은 오늘 이제 지목은 오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이제 현상 유지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저측성 공부를 하라고. 내가 지목이 안 나오면,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다. 내가 지목이 나오면 절대 안 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뭐, 처음부터 공부를 대충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가서 내가 지목이 나오면 절대 모의고사 나오면 시험을 보면 내가 안 틀리겠다. 그런 각오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목이 끝나면 여기 봐봐요. 자, 뭐가 나오죠? 자, 면적이 나오죠. 면적은 요거는 뭐예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 5개예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지적 간접으로 해서 5점짜리가 또 출제되고, 면적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뭐예요?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족.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평가죠. 지금 상대평가도 모르고 절대평가도 모르면 안 돼요. 자, 절대평가는 등수로 자르는 게 아니죠. 상대평가는 등수로 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대평가니까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 그래서 뭐요?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딱 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죠. 젊은 애가 한 분이 계셔요. 민법 60점. 학결은 60점. 그 다음에 공법 60점. 공시세법 60점. 그 다음에 중개사법 60점. 점이죠. 근데 발표하는 날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삐끗하면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만 점수를 많이 맞아 놓으라고. 민법 학교는 둘 중에 하나만 80점 넘기면 되잖아. 하나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를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공부의 주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학교론이 좀 낮다. 그러면 학교론을 잡고 민법이 좀 나면 민법이 잡고. 그래서 봐봐요. 옛날에 자, 인천에서 강의하신 누님이 계셔요. 자, 민법이 잘 안 돼. 그 사람은 40점, 학교는 80.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이제 애가 좀 어려서 어려가지고 1차, 2차를 나눠서 했거든. 그 해 자기는 공법이 절대 안 돼. 안 되니까 어디에다? 중개사법에다 요걸 맞췄잖아. 100점 맞추니까 나머지는 몇 점? 40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공법 생각을 해봐요. 야, 공법을 하루 안 와도 아예 안 봐도 50점 나와. 예, 아무리 안 봐도 50점이 나와요. 그냥 안 보면 50점이 나와. 예, 안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봐요. 50점 나와요. 근데 대충 하면 점수가 떨어져. 아리까리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집어치우든지. 그렇게 하면 찍으면. 자,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작년에 혹시나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 전에 자,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니까 민법이 한 47.5가 나오고 학교론이 한 52.5 나와서 조금만 하면 합격하겠다. 근데 막상 공부하면 헷갈려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 우리 가족이니까, 이제 우리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많이 싸워요, 수험생들끼리. 많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옛날에 정말 이분 싸울 때가 저기 신촌에서 20대하고 60대하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놈이 잘못한 거죠. 추우면 자, 형님은 추우니까 어때? 에어컨을 끄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은 더우니까 어때? 키라고 그러고, 껐다 켰다.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우니까 그럼 좀 얇은 거 입고 오든지, 형님은 또 추우니까 가방에다가 좀 뭔가 하나 걸칠 거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바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안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요 아파트가, 유명한 아파트가 뭐냐 그랬더니, 대림 아파트, 그래가지고 니네 아파트가 유명하냐? 우리 아파트가 유명하냐? 누님끼리 막 머리 잡고 싸우냐고 난리 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니까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살자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스케줄을 잡아봅시다. 봐봐요. 뭐라고 나왔죠? 면적. 제일 먼저 잡을 거.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개념을 잡아야죠. 항상 개념부터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적 측정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면적 측정의 방법, 측정을 하는데 방법들. 그러면 세 번째, 면적 측정의 대상들은 뭐가 있느냐?
면적 측정의 대상.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면적을 하는데 면적을 측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수 처리잖아요. 단수 처리, 끝수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게 이제 요거하고 단수 처리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둘 중에 면적에서는 요 두 개가 이제 둘 중에 지거, 제거, 채굴 출제된다. 올해 그러면 3번이 중요할까요? 4번이 중요할까요? 자, 단수 처리가 작년에 출제를 했으니까 올해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니면, 자,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출제되니까 요쪽 측면에서 3번하고 4번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스케줄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으니까 봐봐요. 이거 여기에다 물음표를 붙여봤어요.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거죠. 자,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것은 수평지적, 평면지적,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면적 단위는 봐봐요. 면적 단위는 뭐예요? 여기 서러운 부분에서 그럼 척간법이 미터법이에요. 미터법, 제곱미터로 표시해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면적의 단위는 그 밑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된다. 제곱미터로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한 평은 얼마죠? 3.3이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55페이지는 다 끝난 거거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56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면적 측정의 대상 찾았어요? 왜 반대해서 가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되죠. 그러면 그것도 외울 게 하나도 없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함수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봐봐요. 외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자, 생각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외울 게. 자, 우리 생각을 봐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을 생각해. 그러니까 지문만 보면 생각을 하면 돼요. 지문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뭘까요? 소재. 그러면 이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어요. 대흥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요 369가 370으로 뭘 가져왔죠? 지번 변경. 요거 뭐예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요 대가 뭐예요? 그럼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자, 요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면적, 요거, 경계, 좌표. 합병은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바뀌었지만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합산해주면 돼. 27에 때 2.5점짜리고. 자, 단서를 한번 달아보죠. 자, 여기에 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 자, 도면 안에 이렇게 필지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잘못 표지했어. 지적소관층이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면적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치정정이죠.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보건, 청량이네. 자, 요걸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읽어봐요. 경계를 복원하는. 그건 경계 복원이 뭐다? 있던 경계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형님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경계 복원 청량은 청량이라는 명칭은 들어갔지만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실제로 청량했어, 안 했어? 그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자, 여기 봐봐요. 또 하나 봐봐요. 지적 현황 청량이 있어. 자, 지적 현황 청량이야. 그러면 요거 한번 가려볼게요. 요거 가려봤어요?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지적 현황 청량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근데 제가 봐봐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형님님들 동상들 앉아있죠. 제가 요렇게 산에 올라가서 요렇게 현황을 파악해. 근데 저기 앞에 있는 분이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깨워줘야 돼, 안 깨워줘? 그러면 A적으로 면적 적정이 수반한다. 그러면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경제보건 청량과 지적경량 청량은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면적 적정이 수반 이 단어가 붙으면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량해 안 해? 그럼 숙제를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무슨 검사해야 돼?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숙제를 안 내줬으면 그럼 이거는 청량해서 안 했어? 검사 받을 필요 있어 없어? 그럼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그걸 뭐 어렵다고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학정 청량하고 현황 청량하고 헷갈리니까 읽어봐요. 현, 경.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쁘니까 뭐예요? 청량하지 않는다. 그렇죠.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 여기 봐봐요. 견밀이 남편이 누구예요? 이명규야, 이명규. 그렇죠. 이명규 씨야.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젊었을 때 탕진하고 다니겠대. 재산이 얼마야? 160억이 넘은 재산이야. 160억. 그러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다니는 사람, 재산. 이혼했잖아요, 이렇게 이혼해서. 딸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보고도 뭘 못 보고,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쟤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보건 청량과 경력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무슨 법? 척간법. 몇 평? 한 평, 두 평.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해봐요. 몇 평? 한 평에 3.3이죠. 그럼 100평을 계산해봐요. 330.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니다. 17회 때 출제가 되는. 자, 마음에 준비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생각하면서 거기 1번 같이 한번 보봅시다. 서재. 지방 변경. 2번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3번은 합병.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이치 찾았죠? 여기 무슨 정정이? 이치 정정이 돼. 경제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전체적으로 청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어서 따로 별표 3개 놓고 올해 출제 정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경이야.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면 통과. 그렇죠. 좀 이쁘다고 좀 해봐요. 그래. 어떤 형님은 또 작년에 합격하신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58세예요. 현경이 이뻐 안 이뻐? 그러면 안 이뻐요. 그래요. 이쁘다고 해요. 해봐요. 이쁘면 통과해요. 현경이는 이뻐요.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요거와 비례해서 8번을 한번 봐봐요. 오른쪽 8번, 왼쪽 8번. 경제보건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에 의하여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청량하지 않거든. 뒤에 뭐가 붙어서? 면적 적정의 수반. A적으로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6번 써요. 동그라미 6번. 그래서 척간법을 뭘로 건칠 때?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하나도 외울 게 없잖아. 하나도 외울 게 없잖아요. 뭘 그렇게 외워요? 외울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해줘야지. 자, 그럼 집에 가셔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자, 그러면 거기 3번의 면적 측정의 방법 찾았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면적 측정법과 좌표면적 계산법.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갑자기 3번하고 4번을 신경 쓰다가 주로 요 면적 측정의 방법이 확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없어요. 집에 가면 뭐 있어요? 집에 가면 뭐 있냐 그랬더니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집에 가면 요게 뭐예요? 지구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본. 자, 지구본이라고 생각해요. 지구본 봐셨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아, 좋아요. 경도. 좋아요. 이거는 이도네요. 이도. 이도는 기후 이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도죠. 이도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이게 무슨 도? 이도. 요거는 뭐예요? 경도. 만나니까 뭐가 나와요?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경의 청량은 그러면 요걸 합쳐봐요. 경이.
자, 보면 경의 측량 방법은 뭐냐면 경이라는 도구가 있어. 경이라는 측량 방법은 경도와 이도를 좌표를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측량이다? 경의 측량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잖아. 좌표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의 측량을 사용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거야. 좌표 면적 계산법은 뭐런 측량 방법을 사용할까요? 경의 측량을 사용해. 하도 안 돼서 이제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좌표 면적 계산법에서 좌표 동그라미 그래서 경의의 측량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 경이라는 거. 그러면 그 경이 뭐예요? 경도. 이가 뭐예요? 이도야. 집에 가면 지구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면 영어 여기 경도와 이도가 만나니까 이게 좌표잖아. 그래서 경의의 측량이 뭐냐면 경도 이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경의의 측량이야. 도구 이름이에요. 그걸 딱 보면 경도 이도가 딱 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측량 방법이에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끔가다 3번 정도 출제됐는데 봐봐요. 자, 그러면 경의 측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그렇죠. 경이라는 게 좌표 의미를 담고 있잖아. 하도 안 돼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렇게라도 뭐 설명해야 되겠다. 자주 출제가 돼서.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측량을 사용한다. 어때? X.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 면적 측정법을 사용한다. 어때? X. 그러면 경의 측량은 뭐라는 거다? 결론적으로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전자 면적 측정법은 안 외워도 되겠죠. 그러면 굳이 외우려면 전자 동그라미 그 앞에다 도라고 써요. 도. 그러니까 도전.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뭐야? 전자 면적 측정법을 사용하는 거야. 자, 지적도 임야도 찾았죠, 뒤에. 그래서 도전 이렇게라도 한번 하든지.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우라고. 하나라도.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 합쳐봐요. 경도, 요게 무슨 도? 경도. 이게 이도 합치니까 뭐예요? 경의의 측량방. 경도 이도를 정하는 게 경이라는 도구가 있어. 그러면 경이라는 속에 뭐가 속가 있죠? 좌표. 그러면 경의의 측량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거죠.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들어놓고 감을 익혀놓고 자, 4번에 그러면 면적의 결정 방법 찾았어요? 네, 가로 열고 이게 단수 처리, 끝수 처리라는 거야. 단수 처리, 끝수 처리. 이번 달에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면적 결정 방법은 단수 처리, 끝수 처리.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축척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축척 암기가 됐는지 한번 봐봐요. 자, 요거 분모 2배 하면 1200분의 1. 요거 분모하면 24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1000분의 1. 건너뛰어야 되겠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임야도의 축척은 몇 가지를 사용하죠? 7가지. 그러면 뭐, 이게 뭐예요? 자, 요거. 자, 이게 29에 또 2.5점짜리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도의 법정 축척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도, 법정 축척. 몇 가지? 7가지. 임야도의 축척은 2가지를 사용하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거죠.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해봐요. 여기 분모 2배. 요거 2배, 요거 2배, 요거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면서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한 번만 자기가 딱 생각해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경계를 딱 까봐서 여기 공통점, 100단위 축척, 공통점, 1000단위 축척이네. 1000단위 축척이에요. 근데 우리 대축척은 뭐예요? 이렇게 단수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0.01이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0.1제곱미터까지 단수 끝수 처리를 맞춰서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1000단위는 뭐예요? 0.1이라도 1제곱미터로 자연수로 표시하라는 거야. 자연수로. 자, 그러면 대축척은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이거는 뭐예요? 자연수로. 그래서 1제곱미터로. 근데 이제 봐봐요. 이게 그러면,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봐봐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봐봐요. 만약에 87.74. 우리 학창시절에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87.74,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평균을 정산하라. 시험은. 그러면 이거는 얼마일까요? 학창시절이라고 단서 붙였으니까. 727이요. 87.75다. 얼마예요? 87.8. 자, 87.6이다. 76이다. 얼마요? 87.8. 그렇죠? 무슨 오입해서?
4452을 했잖아. 4452. 4452. 4452. 아주 나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개헌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가 가능해 4452이라는 거게. 야, 인마 3, 2만 원 뭐 버리면 되잖아. 5, 2만 원 올리면 되지 뭐 걱정을 하자. 4452 해. 그래서 4452 입법이 있었죠. 개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근데 문제가 좀 봐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봐요. 만약에 우리가 4452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봐봐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잖아. 두 필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럼 123.4, 4452 해봐요. 123.5, 요거 4452 하면 123.4, 그럼 얼마예요? 246.9, 요렇게 되잖아. 그렇죠? 요거 더해봐요. 얼마예요? 246.8. 두 필지만 해도 4452를 하니까 0.1 뭐가 발생해? 허수가 발생하잖아. 허수. 그러니까 두 필지만, 그러면 만약에 전국토로 따진다면 엄청난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러니까 막아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축적은 소수 둘째 자리만 보면 돼. 둘째 자리가 5로 딱 끝날 때,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났어? 5로 끝났잖아. 둘째 자리가 5로 끝맺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5죠? 짝수야, 얼수야? 그러니까 짝수면 버려라. 5, 4. 자, 버려라. 그럼 얼마로 등록해? 123.4. 그죠? 그러니까 123.4. 그럼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올려줘라. 5452이라는 거야. 5452. 얼마예요? 그러면 123.4 더하니까 246.8. 허수가 방지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4452을 포기하고 그래서 5452. 그러니까 둘째 자리만 5로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자리만.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만.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거는 둘째 자리로 끝났는지 봐봐요. 이거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그러니까 홀수 짝수 볼 거 없어.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야. 얼마다? 123.5.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123.447이잖아. 447. 447이. 그러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둘째 자리가 4야, 5야? 좀 4야, 5예요? 요거 봐봐요. 요거 4죠? 근데 5 아니잖아. 그러니까 5 미만이니까 버려. 그러면 얼마다? 123.4.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뭐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만. 5로 끝났.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를 손해봐요? 0.05. 그렇죠? 이 사람은 얼마를 이익 봐요? 0.05 이익 보라는 거죠. 손해볼 사람은 약간 손해는 좀 보라는 거야. 손해. 자,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예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 뭐라고 써놨어요? 암분이라는 거야. 암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서 봐봐요. 요거는 자연수로 나타나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자, 5로 끝났죠. 자, 123.5죠. 자연수로 표시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 홀수야, 짝수야. 그럼 얼마로? 124. 그렇죠. 122.5다. 그러면 둘째 자리는 5로 끝났어요. 그럼 앞에 짝수야, 홀수예요. 그럼 얼마다? 122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자꾸 우리 철커덕 걸려요. 만약에 122.51이야. 그러면 첫째 자리 5를 기준으로 하죠.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야. 요 앞에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얼마다? 123.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122.447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천단위 축척이니까 여기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죠. 5야, 4야? 5 미만이니까 버려. 그러면 얼마다? 122. 그렇죠? 122. 요거 자연수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째 자리가 기준이야? 첫째 자리. 요거는 뭐예요? 둘째 자리. 그럼 여기 홀수야, 짝수야? 짝수죠. 짝수면 뭐라고? 버리라고. 짝수는 짝이 있어, 없어? 붙여지면 삼각관계가 되잖아. 삼각관계. 홀수는 에러워, 안 에러워? 그럼 에러우니까 붙여지라고요. 그럼 저 에러워요, 안 에러워요? 에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러워. 그렇죠, 에러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짝수는 짝이 있으니까 떼어버리고, 5, 4 버리고, 홀수는 에러워요, 안 에러워요? 그러면 형님들은 반대로 그려보죠. 봐봐요. 짝수는 짝이 있다. 다다 있으니까 붙여지고, 홀수는 에러워니까 영원히 에러워라. 떼어져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5, 4, 5.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말해볼까요? 짝수야, 홀수야? 한자로 쓰면 짝우거든. 짝수는 그러면 죽여, 안 죽여?
죽여 버렸잖아. 그래서 뭐 짝수는 죽이고, 자 홀수의 홀수죠. 홀수는 에러 안 에러? 에러. 그러면 우리 한자로 쓰면 홀기가 되거든. 홀기. 그러면 기는 올려야 안 올려요? 올려. 그러면 읽어봐요. 우사기상법. 이 말은 뭐하고 똑같아? 오사오입하고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짝수의 짜구라는 뜻이야. 짜구. 짝은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우사기상법. 그래서 무슨 오입? 오사오입이라. 사사오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했으니까 왜 사사오입을 포기하고 오사오입을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요거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만 하면 돼요. 둘째 자리. 요거는 몇째 자리가 기준이야? 첫째 자리가.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연습. 자, 그러면 연습 가서 57페이지 측정 면적 찾았어요? 자, 그러면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도 넣고 찾았어요? 그러면 가봐요. 327.56586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27.9, 426.14는 426.1, 그러면 527.75, 요거 바짝 긴장해야죠. 5로 잘라 먹어졌죠.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에러 안 에러? 붙였죠. 527.8. 그러면 542.45죠.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버려. 그러면 542.4. 그 다음에 937.05죠. 5로 끝났죠. 0 또는 짝수는 버리라는 거야. 그럼 얼마다? 937.0. 요거 조심해야 돼요. 937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937.0으로 등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자, 342.25죠. 둘째 자리를 5로 끝났죠. 근데 5를 초과했잖아. 그러면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342.3. 0.03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요거 조심하자고. 자, 산출 면적이 얼마예요? 0.03이죠. 등록 면적이 얼마예요? 0.1이죠. 그러면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산출 면적이 크다. 그러면 산출 면적,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 면적이 크다. 이때는 뭘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 단위로. 그럼 얼마다? 0.1로 등록. 0.03이라도 뭘로 등록한다? 0.1로. 그죠? 여기 소수 몇째 자리까지니까? 첫째 자리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축적으로, 소축적으로 가보죠. 그러면 딱 가서 연습하면 되잖아. 526.7, 527, 364.2, 그럼 버려. 364, 393.5,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홀수야, 짝수야? 홀수, 394. 976.5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버려. 976. 760.5야, 0이죠. 그러면 버려. 760. 460.8.51이죠. 근데 첫째 자리가 5를 기준으로 하는데 5를 초과했죠. 그러면 469. 0.3.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자, 여기 0.03이 산출 면적이야. 등록 면적 단위가 얼마죠? 1. 그러면 여기 크죠? 그러면 뭘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 단위로. 뭘로? 1제곱미터로. 그러면 이제 면적은 다 끝난 거야, 이제. 면적은 다 끝난 거예요. 면적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연구를 하든지, 면적은 이제 이게 다예요.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 걸로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봐봐요, 요렇게. 자,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면적 측정의 방법은 전자면적 적적관가, 좌표 면적 적정. 전자면적 도전이죠. 좌표 면적 계산법은 경의의 정량이죠. 경이라는 것은 경도, 이도가 만나니까 좌표가 형성이 되거든. 외울 필요가 없네, 이제. 또 어렵다고 그래서 이 지구본 가지고 설명, 지구본까지 가져왔어, 이제. 자,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줄줄 다른, 여기에서 조심할 거. 경계복원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수 처리 무슨 오입한다? 오사오입. 왜?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사오입을 뭐라고 그래? 우사기상법. 이렇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그게 무슨 기상법? 우사기상법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돼?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장에만. 그래서 면장이잖아. 장으로 끝나는 게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그러면 틀린, 기억해봐요. 자, 23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잘 들어봐요. 면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일반의 토지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면적이 등록된다. 어때? X. 면적은 면장. 끝자리만 장. 그게 2.5점짜리야. 얼마나 쉬워요. 자,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못 먹고 살아요? 왜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 게 더 기기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요. 7.5 나오면 그래. 시험장 가서 한 방만 노리면 되지.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7.5가 뭐예요? 72.5로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실 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요걸 딱 생각을 놔야 돼요. 그래서 면적은, 자, 면적과 관련돼서 요게 딱 보면 딱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니까 또 다 뭐 배웠는지도 몰라요. 아까 조금 전에 지목 몇 개? 공동우물 뭐예요? 공동우물. 잡정지. 그래서 경마장이 체육용지야? 유원지. 기억력이 35분도 안 가네. 그쵸, 35분도 안 가네. 35분도. 자, 저도 그래요. 아침에 내려오다가요. 아침에 내려왔을 때, 아침에 쭉 내려서 저기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갔다 왔어요. 왜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내려왔네. 핸드폰을. 그래서 다시 올라갔네. 다시 올라갔어요. 맨날 다시 올라가요. 근데 한장하겠어요. 운동하라고 그런지 엘베가 없으니까 5층까지 또 올라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매번 다시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차 횟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내려와서 또 가지고 왔다가 또 내려가고. 자, 그래서 까먹어서 그래요. 자꾸 까먹어서. 자, 면적. 우리 이제 축양장. 양장. 그렇죠. 자, 승마장. 체육용지. 경륜장. 체육용지. 그렇죠. 까먹어서 그러는 거야. 까먹어서. 몇 번 반복해야 돼? 연세 때 하고 반복해야 돼. 제가 60세다 그러면 60번 반복이 돼야 돼요. 저 몇 세예요? 50번을 넘게 반복해야 돼. 저도 50번을 넘게 반복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 앉아나서나 반복.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58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 자, 경계와 관련돼서 이제 경계 이제 보죠. 자, 경계. 자, 계획표를 한번. 자, 경계는 역시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돼요. 자, 경계는 사람이 갖다 대면 울타리가 되는 거죠. 울타리. 자, 그러면 계획표 한번 짜볼까요? 자, 이거 이제 지난달에 공부하면서 경계를 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보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큰일 났네. 자, 경계 그러면 계획표 짜볼까요?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그렇잖아.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그러면 두 번째 경계 결정 원칙들이 있겠죠. 경계 결정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 결정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보니까 봐봐요. 자, 살다 보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필지예요? 4필지.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2필지. 뭐가 생겼어요? 경계.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네.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몇 필지? 요거 뭐예요? 경계점 좌표잖아. 경계점 좌표. 요거는 뭐예요? 경계죠. 그러면 수학 시간에 간다면 요게 뭐예요? 일반인들이 모서리. 요거는 꼭지점. 요 꼭지점을 등록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근데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등록부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고 요거는 지적 공부야. 요거는 토지 가격이 싼 땅, 요거는 토지 가격이 비싼 땅. 그러면 여기 지금 남양주에 안숙지구를 해놔요. 도시개발 시행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싼 땅이 있어. 싼 땅.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예요? 비싼 땅.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또 출제될 거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또 등록 출제가 될 거고,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비싼 땅, 싼 땅. 그러면 요거는 뭐야? 싼 땅. 그러면 비싼 땅 지역에서 싼 땅 지역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우리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막 불만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개정이 돼서 요거는 못 해준다. 그 대신 요거 싼 땅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뭐예요? 개정이 돼서 뭐예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4번 5번째. 몇 필지?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네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분할이 돼야 안 돼. A적으로 분할돼야 안 돼. 그러니까 A적 측면에서 암기를 벌써 해놔야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가 안 되냐? 그러면 경계에서 왜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느냐? 자,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요? 기준. 이거는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벌써 공부된 사람은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전제구, 유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경계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야. 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끊어야죠. 경계란. 경계란 그러면 개념 한번 잡아보죠. 몇 필지? 3필지. 그러면 요거 필지, 그러면 누구 거예요? A 거, 요거는 B 거, 요거는 C 거. 그러면 A 필지, B 필지, C 필지. 이건 무슨 점이라고 배웠죠? 경계점. 요게 뭐예요? 경계. 믹싱 해봐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뭐 그래요? 경계. 잡아당기면 뭐가 튀어나와? 면적. 그렇죠? 면적이요.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봐봐요. 필지별 조심해서 바꿔요. 경계점과는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가.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요건 몇 개? 이렇게 나눴죠. 이게 뭐예요? 경계죠. 경계는 누가 나눠놨어? 국가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눠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연적 경계가 아니라 무슨 경계? 인위적 경계야. 그래서 우리 맨날 봐봐요. 맨날 여기 한번 봐봐요. 맨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책상이야. 책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책상 가면 넘어오지 말라고 하여튼 재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짝꿍이 맨날 몇 학년이에요? 3년 동안 저랑 같은 학년이었어요. 짝꿍이 누구였어요? 미경이야. 미경이. 그렇죠? 4학년 때도 짝꿍, 5학년 때도 짝꿍, 6학년 때도 짝꿍. 근데 짝꿍이 뭐예요? 이거는 경계는 안 걷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얘가 뭐예요? 맨날 제 그림을 그려줘. 제 그림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제 그림을 자꾸 그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그림 4학년 때 그려지자 5학년 때 6학년 때 또 중학교 때니까 또 미술반 애가 또 뭐예요? 또 미술반 애가 또 제 친구야. 그래서 제 그림을 계속 그려줘요. 또 고3 때 들어가니까 또 제 그림을 그려. 짝꿍이 또 미술반 애야. 창민이라고. 그러니까 그림 한번 못 그려봤네. 짝꿍이 다 그려줘서.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건 거잖아. 그러면 자연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더 나쁜 사람은 뭐에 넘어오지 말라고 책가방 갖다 놓은 놈이 인간이고,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치원에 가서 받아줬더니 왜요? 밥그릇 없으면 깨끗하게 씻어서 주면 되지. 거기에다 컵에다 애한테 밥을 주니 욕을 안 얻어먹어? 그쵸?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컵에다가 밥을 이렇게 주대, 그게 주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게 개밥이야? 그치, 개밥이야?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학부모가 막 항의하고 난리 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숙지할 때, 그러면 요 경계는 인위적이다. 그러면 거기 2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자연히 속으로 경계란 자연적 경계가 아니라 읽어봐요.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가로 4번을 한번 봐봐요. 가로 4번.
지상경계의 이치 표시는 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이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 거고, 자, 그동안 제일 출제된 게 뭘까요? 이거 뭐예요? 기준.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기준. 읽으면 안 돼. 이거는 봐봐요. 기준 읽지 말고 암기. 법률에서 국가가 규정을 해놨기, 기준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암기 한번 됐는지 한번 봐요. 넘나지가 있어, 없어? 중앙, 국가라고 중앙을 경계를 한다고 그러잖아. 넘나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에 접한다. 최대 만저이. 흡수에 접한다. 최대 만수이. 정령 강연에 2.5점짜리 그러죠. 해면에 접하는 경우는 평균 만저이. 어때? X. 평균이 아니라 최대란. 최대 만저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제방은 바깥쪽, 안쪽? 바깥쪽. 그러면 여기에서 요 중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요거는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없죠. 요것도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없죠.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없죠. 요거는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요 경계에 따르지만 요거는 요 세 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에 따라? 실제 경계. 그래서 시험에 넘나지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중앙에 따른다. 그때 X 뭐예요? 소유권에 따라서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59페이지 가서 자기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넘나지 차이가 있대 없대? 없대. 없으니까 오른쪽 중앙. 자, 높낮이 차이가 있대 없대? 있대. 하단부 도로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 절상 해면 수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저이. 해면은 최대 바다니까 만저. 호수는 최대 만수이. 기가 막혀서 봐봐요. 작년에 모학원에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모학원에 담정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대충 외웠으면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외우니까 봐봐요.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수이선을 경계로 한다. 그때 X. 바다는 만조, 호수는 만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대충. 자, 뒷장 넘겨봐봐요. 자, 그러면 제방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그렇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뭔가 정리가 돼 있죠? 뭐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거 써서 한번 봐봐요. 자, 그 옆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기존에 이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확인하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 아는 것도 확인하자. 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경계? 도산 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렇죠. 실제 경계. 그러면 여기에서 없는 경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읽어봐요. 중앙. 읽어봐요. 그랬더니 밑줄 이러지 말고요. 우리끼리 통해야지. 자, 여기는 뭐예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러면 또 가로 2번에 지상 경계를 구역하는 형성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쳐놔봐요. 소유자가 다르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가로 1번에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슨 건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뭘 한다?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자, 가로 3번은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문제. 그러면 가로 4번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네. 가로 4번. 자, 분할에 따른, 거기에 별표가 3개 있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는 건축물을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찾았죠? 그러면 우리가 1번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떻게? 4. 이제 그만 이해하자고요. 확인해야 돼. 4자. 공공사업에서는 뭐예요? 공짜.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뭐예요? 도.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학. 요 4개는 어떻게 외우라고? 학사, 공도.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 교통정리를 해야 돼. 자, 학이 뭐예요? 확정 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조심하라고 그랬죠.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 뭔데? 여지. 유원지 아니에요. 그러면 요 2번은 다시 자기가 트레이닝을 해놔야 돼. 잘 봐봐요. 학교 용지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A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8개 지목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공용 토지라는 거예요. 공공용 지목이죠.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여지.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거든. 가로 4번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3번을 봐봐요. 큰 3번. 이게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잖아. 자, 29회 때 봐봐요. 자, 29회 때가 가로 1번이 나왔죠. 지적성환증 따로 줄쳐놓고.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따로 줄쳐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읽습니다. 지적성환증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 관리해야 된다. 어때? X. 이게 문제입니까?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지상경계 자리에 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가 나오면 그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등록사항에 가서 자, 1번에 뭐가 나와요? 소재 지번 줄 쳐놓을까요? 그 다음에 2번에 지목 줄 쳐놓고 지목. 그러면 요 1번과 2번은 묶어요. 1번과 2번은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조심해야 돼. 토지의 표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룬팅을 해놓으라고, 룬팅. 3번에 경계점 좌표에서 경계점을 동그라미 쳐놓고. 근데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등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에 경계점 이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그럼 나머지는 룬팅을 자꾸 해놓으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도 뭐예요?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사항 중 뭐가 등록되죠? 소재, 지번, 지목. 요거는 지목은 조심해놔야 돼요. 지목. 자, 그런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이 아니야? 아니죠. 아닌데도 뭐가 등록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된다는 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봐요. 자, 지목. 자, 지목. 자, 지목이 등록되는 거.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중에서는 어디에 등록되죠? 목도장. 그래서 목도장. 자, 지목에 목자 땄죠? 그 자리가 도하고 장. 근데 만약에, 자, 봐봐요. 너무 여기에다가 이제 도고마에 빠져서 이제 박스 문제가 나온다고. 자,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자,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요것만 생각한다고. 지적 공부 중 목도장. 지적 공부 중에서는 지목이 등록된 것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 공부는 아닌데 기타 공부에 등록되는 거 읽어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돼. 그러면 자기가 지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뭘 떼어봐야 될까요? 6개를 떼어보면 되겠네. 혹시 요거 일반 지역에서 요거 기타 공부인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도 등록되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되겠죠. 근데 지적 공부 중에서는 어디에만? 목도장. 그러면 도장이죠. 도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원칙 두 문자야, 차문자야? 차문자가 아니라 두 문자. A적으로 뭐예요? 차문자. 차문자는 뭐가 있어? 4개. 장, 자, 전원. 일주일 전에 배웠죠.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장자로 끝나는 거.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여기 등록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참 좋은 문제가 나와.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서 바르게 묶인 것. 여기에다 너무 도고마에 빠지면 요 2개를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2개까지 개들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기본서 최종 정리니까 뭐예요? 딱 그래서 마무리를 딱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러면 몇 문제를 맞췄어요? 최소한 뭐예요? 2문제를 맞췄네. 면적 2.5.
경계 최소한 2.5가 나오는 한 개 한 개는 무조건 출제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다 끝났으니까 특히 면적 처리의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하나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집에 가셔서 요 네 개가 생각나는지 봐봐. 기준 기준 그러면 높낮이가 있어 없어? 없어. 중앙 높낮이가 있어 없어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그러면 해면에 접할 때는 뭐예요? 최대 만조위, 호수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실제 경계. 수익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그래서 옛날에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번 출제해봤네. 맞아 죽는 줄 알았네. 자, 다음을 그림을 보고 경계 결정 기준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여기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봐서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로? A. 여기는 절토됐어, 안 됐어? 됐어. 어디로? 상단부. 그래서 자 경계는 A, C가 기준이네. 그렇죠? 그렇다고 요거 출제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봐서는 뭐예요? 높낮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경계를 결정하고 여기는 절토된 부분이죠. 어디로? 상단부. 그러면 다음 중 경계 결정 기준을 그림을 그려놨다. 다음 중 나란 것 중에서 경계 결정 기준이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아서 그 이후로는 이제 출제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A, 요거는 뭐다? C. 요쪽은 하단부죠. 요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거든. 그럼 바르게 묶인 것은 읽어봐요. A하고 C는 거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죠.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는. 그럼 자기가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소재, 지변, 그 다음에 지목. 요거 특히 조심해 놓고 나머지는 읽어보라고.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경계점의 사진 파일. 자꾸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울래야 외울 수가 잘 외워지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특히 지목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제로 대한대. 되죠. 되니까 뭐예요? 학사, 공도, 공공사업 8개 지목 뭐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하죠. 그럼 18회 때 한번 가볼까요? 단독 문제로 출제된 거.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죠. 근거는 학철수, 전제구, 유도. 도가 뭔데? 도로. 이게 정관석처럼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정도는 확인해 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러면 봐봐요. 경계를 딱 보려면 자 뭐가 나와야 돼? 기준.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요? 요 부분에 암기가 돼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죠. 까먹이 몇 까먹이? 6과목. 그러니까 잘 계획표를 잘 생각해 봐요. 자기가 기억력이 며칠 가는 걸 한번 봐봐.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시키는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돼요. 자, 지금 공부가 된 사람들은 봐봐요. 지금 지적해야 등기예요. 지금 지적해야 등기예요.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 집에 가서는 등기하는 거야. 등기를 복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적하고 등기하고 이제 교차점이 만난다고 기억이. 지금 봐봐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공법 지금 뭐예요? 국회법 하면 지가 저 뒤에 가서 건축법 따로 해둬야 되고 자꾸 기억을 순환 논법을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을 자기가 캐치해야 돼요. 기억은 이틀밖에 안 가요. 이틀. 그걸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